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합니다. 큐! 네, 안녕하세요. 발렌타인데이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은 주반장입니다. 공개 고백인가요? 빨리 해. 이름처럼 소셜 네트워킹 하면서 살고 싶은 상디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혼자 보내고 싶은 아, 좋다. 좋다. 순발력. 일, 사랑, 일. 일은 디지털로 하는 걸 좋아하지만 사랑은 아날로그로 하는 걸 지향하는 로맨티스트 이타코입니다. 뭐라는 거야? 이제 준비했어. 뭐야? 링고님. 발렌타인데이에 미션을 받은 링고입니다. 자, 우리 오늘 좀 의미심장한 어떤 그러니까요. 오프닝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오프닝 빠르게 얘기하고 댓글 얘기하고 우리 주제 들어가도록 빨리빨리 할게요. 가야죠. 저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발렌타인데이도 좀 이렇게 로맨틱하게 좀 보내고 싶다. 이런 의미 그냥 단순합니다. 왜 같이 안 보내고 싶으세요?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금요일인가요? 네네. 이제 주말이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가족 행사에 가기 싫다는. 그런 어떤 많은 의미들. 알겠습니다. 결혼하시고 발렌타인데이 챙기시나요? 뭐 특별히 챙긴 거 없고 그냥 좀 소소하게 초콜릿 정도 사는 정도. 오늘 저희한테 유일하게 초콜릿 준비해 주신 우리 요것도 한번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골드바를 줬습니다. 골드바. 자, 뭐 일사랑 뭐예요 그게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일, 사랑일. 저는 이제 공사를 또 구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은 커리어나 약간 디지털 쪽 스타트업 이런 걸 좋아하지만 사랑은 아직은 손편지 이런 아날로그적인 걸 지향하는 로맨티스트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들에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닙니다. 별로 혹시 약간 치아방이 아니에요? 우리 별로 안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독백 같은 독백? 강백. 자, 우리 상디는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이름이 약간 제 이름이 한자 이름인데 한자 이름 풀이가 넓은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 있어서 제가 지향하는 그 소셜 네트워킹 하고 싶은 바랑 비슷해서 그렇게 이름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조금 멘트 위험할 준비했습니다. 수 있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순수하게 바라보셔야죠. 순수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인고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원래 발렌타인데이가 원래는 예전에 뭐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맞아요. 날로 그렇죠. 해서 뭐 반대급부로 화이트데이라는 것도 생겼고, 근데 요새 보니까 화이트데이는 좀 없어지는 분위기고 그냥 발렌타인데이 때 맞아요. 그냥 연인들끼리 서로 주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주로 받았는데 그래서 오호. 이제 남자니까. 네. 근데 이번에 슬며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준비가 되고 있니? 왠지를. 기대해도 되겠지? 이래가지고 좋다. 약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좋습니다.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뭐 초콜릿 그냥 사와라인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초콜릿 보다는 스페셜한 거 좀 찾아와라. 정신 차리고 지금. 힘들다. 옛날에는 페레로로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렇죠.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너무 참. 깔렸어요. 페레로세는. 맞아. 흔해졌어. 링고님 오늘 방송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 화요일 날 나가는데 아마 금요일까지 지금 2, 3일 남았는데 어떨지 또는 뭐 꼭 발렌타인데이가 아니어도 앞으로 이제 데이트 하시거나 이러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되게 그 상업적인 어떤 기념일이다. 초콜릿 회사가 이런 거를 판매량을 급등하기 위한 뭐 그거라고 해서 이런 분위기에 또 휩쓸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못 받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는 어차피 혼자 지낼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로 우리가 아니 자기가 마케터 오면서 마케터 출신이면서 이런 마케팅적인 걸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를 이걸로 기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기적인 타이밍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렌타인데이 특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로맨틱한 걸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사랑합니다, 권고준님. 준비물 챙겨주는 온라인 클래스 101 원데이 초콜릿 DIY 클래스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 데이트 장소가 고민이시라면 어메이징 블루어리, 친구들과 파티, 여행, 모임을 위한 맥주는 어메이징 블루어리로 선택하세요. 특별한 날에는 엄선된 10가지 향기를 한 번에 구매로 만날 수 있는 듀비앙코 디퓨저를 선물하세요. 업무할 때는 잔디로 효율적으로 업무하시고 특별한 날은 잠시 꺼주셔도 됩니다. 데이트에 늦었다면 킥코잉 타고 빨리 가세요. 특별한 날에는
연인과 오붓한 와인이나 위스키 한 잔 어떠세요? 데일리샷. 데이트 준비는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로 조금 더 밝은 피부로 만나시면 됩니다. 셀리맥스. 사랑합니다, 강고준님.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 소식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감사한 저희 리스너분들. 네, 또 새손님 당나귀 이오르 네.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타코님 좀 읽어주세요. 당나귀 이오르님이 아마 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곰돌이 푸의 이오르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트렌드 리저스에 소개받고 와서 1회부터 최신화까지 정주행 끝낸 전주 사는 청취자입니다. 아, 우리 트렌드 리더스 우리 두 네, 분이 맞습니다. 또 원정 뛴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맞네요. 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단점만 쏙쏙 모아온 가로 열고 꼰대 마인드 더하기 잡혀있지 않은 책에 유상한 중소기업에 일을 하다 작년법 창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작은 꽃집 창업이라 이슈스에서 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큰 접점은 없지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도 정기구독 서비스를 강화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된다든지 요즘 창업자분이 떨어져 여기저기 눈 돌리고 있는데 방금 이슈스에서 들었던 순고를 다운받아 우와. 제 전 직장 커리어로 바로 당일 조금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출애굽하는 거죠. 와, 진짜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셨네요. 유익한 방송, 돈 버는 방송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칭찬만 하면 아는 사람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이슈스에서는 무언가를 듣고 막 설레서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해보면 이거 보면 막상 지방은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전주 사시니까. 그렇죠. 서울 경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만 지방 기업도 소개해 주신다든지 아무튼 멀리서도 듣고 있으니 알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공개 방송 못 가서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남선녀라고 하시던데 고맙습니다. 그냥 루머가 퍼졌네요. 그러니까 어깨 지금 낭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끝나서 그런가요? 자, 일단은 우리 당나귀 요르님 트렌드 리더스 듣고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영합니다. 트렌드 리더스 가서 우리 상디와 타코가 열심히 방송을 한 보람이 있고 우리 들으시는 이슈 청취자 여러분들도 트렌드 리더스 검색하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좀 많은 교차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된다? 좀 저희도 좀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전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도청 소재지 중에 하나죠. 맞아요.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의 그 서비스가 서울 경기권으로 몰려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퀵고잉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그쪽 지역은 아마 그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은 지역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서울 경기에 국내 스타트업의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으로 퍼지기가 자본적으로든 인력적으로는 힘들기 어렵죠.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주의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떠세요, 링고님? 이렇게 뭔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이 좀 약간 한계라고만 봐야 될까요? 저도 일단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같이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성행을 하지만 다른 도시들, 로컬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부산이랑 제주 정도? 그렇죠. 네, 정도만 조금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서울 경기에 몰려 있다 보니 이제 서비스 지역도 당연히 서울 경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전 최근에 전주를 갔다 왔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갔을 때랑 그때 비교해서도 훨씬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때보다 많이 줄었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한옥마을로 컨셉 해가지고 관광 코스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이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관광객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아쉬웠고 아까 제가 링고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세일즈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도 많아야 되고 그 지역 내에 사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방에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처럼 B2C 서비스보다는 B2B 같은 거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 기반으로 그런 연구시설들이 많잖아요. 바이오든 아니면 R&D가 필요한 그런 스타트업들은 전주 쪽에서 이렇게 특성화 도시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좀 많지 않을까? 방금 댓글로 말씀하신 그런 거는 B2C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B2C
서비스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 그 B2B라도 좀 나라에 지원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네. 이렇게 왜 예를 들어 킥고잉이라든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지역 기반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 뭐 그냥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구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그쵸? 부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네네. 않나? 구신님? 특히 오프라인 서비스는 유동인구하고 인프라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프라는 지방자치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동인구는 어떻게 지금 전 국가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상태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로컬 플러스 오프라인 경험 중심의 서비스들은 지역에서도 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많이 생겨나기를 기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맞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서울 경기에서 계속 일을 하고 또 대부분 나고 자라서 그런지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 위주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무슨 얘기 나왔냐면 박람회에서 나왔구나. 네. CS 20 CS 서울관, 얘기하면서 서울관에서. 맞아요. CS 얘기하면서 저희가 한국관과 서울관이 따로 나갔다. 그럼 뭐 이게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뭐 좋은 측면도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상대님께서 서울은 한국 내에서 다른 나라 아닌가요? 이렇게 서울 깍쟁이처럼 얘기하셨거든요. 실제로 서울 깍쟁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네, 태지랜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서울은 한국 내에서 다른 나라다? 열심히 세금 내고 일하는 국민으로선 섭섭한 발언이네요. 자, 섭섭한 발언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진님?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고. 자, 어떤 네. 의미였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서울은 기본 다 아시겠지만 뭐 메가시티로서 경제력도 전국 내에서 가장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큰 시장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따로 나갔던 것도 어떤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건데 조금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조금 아쉽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도가 다르게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 아니었나. 네,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재정 규모와 압도적인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2위가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땅이 워낙 그렇죠. 넓다 보니까 단위 면적 따지면 더 훨씬 떨어지게 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지원 없이 지방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의 유일한 지방자치정부라는 느낌이 좀 슬프네요. 강해서 네, 좀 아쉽죠.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그 정부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그쵸. 때문에 아직은 그 자립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건 서울시는 그 예외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한국관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도 사실 뭐 중앙정부에서 뭐 크게 싫어하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그거를 그쵸. 막지도 못했을 그쵸. 거고 설마 별로라고 네네. 했었더라도. 그리고 아마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다른 그 지방자치와는 다르게 중앙정부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장관 네, 회의 그렇죠. 때도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참여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뭐 다 그렇잖아요. 뭐 그 태국과 방콕 중에 사실 방콕의 인지도가 훨씬 더 높고 약간 이런 네네네. 것처럼 국가 자체의 어떤 경제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 도시가 이렇게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 대열에 들었더라도 아직까지 특히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뭐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한 실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좀 그런 식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댓글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듣고 뭐야 얘는 짜증나 이러고 나가버리시면 청취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좀 빠진 것 같은데. 자기님 책임지세요. 근데 우리 태지랜드님이 아마 다른 것들은 다 듣고 뭔가 애정어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내가 믿고 들었던 이런 이슈스 이런 얘기를 하다니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셀럽으로서 네. 발언 수위를 주반장 연예인 병사.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저희가 좀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에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방 정부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분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 지방 정부는 창업 그러니까 뭔가 창업전선. 그게 훨씬 더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뭔가 창업이라는 건 이제 우리 당나귀 이호르님도 하신 어떤 꽃집을 차린다거나 식당을 차린다거나 이런 것들 그것도 좋은 측면이긴 하지만 좀 더 기술 베이스의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발렌타인데이 특집 어떤 얘기 하는 건가요?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도래하다 보니까 또 저처럼 싱글이신 분들을 위한 스타트업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 좀 알아보게 됐고요. 이제 그거를 오늘은 싱글만세 발렌타인이라는 특집으로 뭐 다 정했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방금 생각난 건데 싱글 만세 혼자 보낸다고 발렌타인 다들 데이. 너무 뭐라고 하시니까 싱글인 게 여러분 죄입니까? 그렇죠. 중국에는 아예 솔로데이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광군제도 있고 하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생겨야죠. 그게 커플만을 위한 이런 거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너무 동의합니다. 예전에 솔로 대접하려다가 한번 망한 적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여의도 솔로 비둘기와 남자들만 있어요. 아니, 저는 그걸 라이브로 봤거든요. 예전에 여의도에서 그때 맞아요, 일이 있어서 맞아요. 봤는데 거기서 아래서 그 여의도 공원에서 여의도 역부터 사람들이 쭉 오는 걸 봐가지고 기억이 생생하네요. 기억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특집. 그러면 발렌타인데이 특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서비스를 얘기하시는지 좀 그 범위를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제 소셜 데이팅이라는 그 컨셉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발렌타인 특집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소셜 데이팅이 굉장히 마켓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사실 돈을 진짜 잘 버는 분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이 있나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국내에서는 뭐 아만다라는 아만다. 서비스가 가장 크고 그리고 네. 글로벌로는 틴더라는 그렇죠. 서비스가 가장 크고요. 뭐 틴더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저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틴더 하는 회사가 틴더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매치그룹이라고 그런 미국 내에서 소셜 데이팅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하고요. 뭐 틴더라든지 뭐 힌지, 매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운영하는 회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틴더고요. 틴더의 컨셉은 요새는 소셜 데이팅이라는 단어보다 소셜 디스커버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친구까지 찾을 수 있는. 단순히 남녀만의 매칭이 아니라 뭐 취미 취향 뭐 동네 친구, 뭐 여행 갔을 때 친구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하는 소셜 디스커버리 앱이라고 요새 최근에 소셜 디스커버리 광고를 하고 있고 어쨌든 틴더는 글로벌로 1위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는 작년 기준으로 유저 결제액이 세계 1위였대요. 앱스토어 결제액이. 그러니까 원래는 넷플릭스가 1위인데 뭐 넷플릭스는 외부로 나가서 결제하는 뭔가 앱스토어 내 결제가 아니라 외부 결제가 많다 보니까 조금 카운팅이 안 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뭐 넷플릭스 1위일 수 있는데 넷플릭스 제외하고 나서는 틴더가 1위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앱 결제가 많은 서비스이고요. 그 말씀하셨던 걸 좀 더 첨언을 하면은 그 구글 작년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보면은 최고 매출 상위 앱 20개가 있잖아요. 탑 네네. 20이. 그 중에 10개가 소개팅 어플이었어요. 와, 지금 진짜요? 말씀드렸었던 그 일종의 소셜 데이팅 이전 관련 어플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4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은 한 1조, 중국은 1조 8천억 정도 하고 국내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조 조금 안 되게 보고 있기는 한데 한 2천억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궁금한 게 미국에 계셨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만나기 힘드나요? 온라인적으로 한다는 이유는 어쨌든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의 쪽으로 많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이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이분은 뭐 인기 많다고 맨날 얘기하니까. 전혀 그런 자기가 공급이 충분했다. 그렇지, 자기가 넘쳤다. 큰일 나실 넘쳤다. 분들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또 하나가 그쵸. 그때는 진짜 그 말은 사실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 맞아요. 굉장히 활성화했다라고 그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근데 대학교 그러니까 학교 졸업한 이후에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소셜 데이팅이라는 이
어떤 현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시대랑 되게 잘 맞았다고 그쵸. 생각하는 게 모바일 일단 생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셜은 보면은 그 위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위 반경 얼마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비행기로 2번 멀리 경유해서 가야 되면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 힘들으셨구나. 주 단위로 움직이셨나봐요. 주가 달라서. 그렇지. 그 주단이. 그 주 단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그래서요. 아무튼 그래서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거리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폰,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보급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한 약간 심리적 거부감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만남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뭐랄까 무겁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쉽게라는 게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가볍게 안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틴더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틴더는 2012년에 런칭을 했고요. 2012년 런칭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90여 개국.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시키면 다지 네. 뭐. 그러니까. 190여 개국에 46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다운로드 횟수는 3억 회 하고 있고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매출이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소셜 디스커버리 앱으로 9천억 정도 매출을 했고 기업 가치는 한 3.4조 정도 되고 근데 부러워요. 이렇게. 엄청나죠. 네. 그리고 현재 직원 수는 한 400명 정도. 여기 더 놀라운 게 네. 영업이익률이 40%라고 합니다. 사기. 거의 사기. 반이 남는 네. 거예요. 그렇죠. 와, 진짜 영업이익률 40%면은 진짜 정말 최고네요. 너무 부럽네요. 흩어서 장사하는 느낌? 자, 그래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틴더가 그렇게까지 흥하지 않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알게 모르게들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틴더가 재밌는 게 네. 한국에 들어올 때 승리를 모델로 썼어요. 아, 진짜요? 맞아요. 당시에 강남역 지하철에 쫙 승리로 깔면서 뭐 약간 사람들이 승리랑 그래도 잘 어울린다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라고 그 했는데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아마 얼마 안 있어서 또 승리 사건이 터지면서 좀 틴더의 그 초반 마케팅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좀 짜게 식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면집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정말 그거 너무 민폐야. 강민정주한테 얼마나 민폐예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이렇게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솔로인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들 틴더들을 쓰고 있고 실제로 뭐 틴더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알게 모르겠으면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나 지금 오늘 처음 깔았잖아요. 이런. 자,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렇군요. 샤이로 많이 하시는 틴더예요, 샤이 틴더들이 많은 거, 샤이 틴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네. 틴더가 사실 그 이제 국내에 본격적으로 홍보 마케팅 시작한 게 제가 한 2년 정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서비스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서비스를 포함해서 그 전부터 굉장히 하고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알게 모르게 쓴 게 맞아요. 왜냐면 홍보가 그만큼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맞아요. 네. 외국인 분들 아니면 이제 교포나 그렇죠. 아니면 유학 갔다 온 맞아요. 친구들이 야 이거 되게 좋대 하면 그냥 그렇게 퍼지는 입소문으로 퍼지는.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거의 이제 많이 성행했던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그걸 경험했던 분들이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이렇게 소셜 데이팅 시장이 커지면서 맞물려서 그 시장을 보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보통 틴더 그 앱스토어 후기나 뭐 블로그 후기를 찾아보니까 이게 국내 서비스랑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국내 서비스는 대부분 과금을 해야지만 남녀가 매칭이 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틴더는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이 매칭하고 더 많이 대화할 수 있지만 굳이 결제를 안 해도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런 강점 때문에 조금 근데 결국 소소하게 결제들은 하던데요. 그쵸. 그게 이제 네. 틴더가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프리미엄을 정말 잘 맞아요. 만든 설계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서비스 프리미엄이 있긴 있어요. 근데 프리가 너무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와 비유료를 나누고 이제 그 비유료로도 충분히 틴더의 경험을 경험하실 수 있지만 그 서비스 경험을 하실 수 있지만 유료를 했을 때 있는 혜택이 더 크다고 느끼면 결제를 하고 제 후반부에 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틴더가 그러면은 리텐션이 높은 어플이냐 하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소셜 데이팅 어플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렇죠. 만약 매칭이 되고 오프라인에 만나시고 잘 되면 이제 안 쓰겠죠. 다시 네. 돌아올 필요가 없고 돌아오면 큰일 나죠.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제 소셜 매칭이라기보다는 디스커버리 쪽으로 그쵸. 많이 네. 이제 확장을 영역을 확장하려고. 확장하려는 게 데이팅으로 하면 리텐션율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맞아요. 디스커버리로 해서 뭐 연인이 있더라도 만약에 뭐 그래, 친구 네, 찾고. 친구 찾고 하는 거는 가능은 하니까 음.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 그래도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좀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틴더가 처음에 포지션은 분명히 데이팅 어플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어느 한 1년 정도 남짓 전부터 이제 그 말씀하신 소설 디스커버리로 해서 동네 친구 맞아요. 찾으라는 걸로 컨셉을 가져갔단 말이죠. 저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왜죠? 왜냐면 동네 친구를 뭐 물론 5년 뒤에 제 어떤 이 판단이 틀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소모임에서 사용하듯이 네. 틴더를 통해서 동친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틴더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속성은 아무리 그래도 남녀가 그러니까 연인을 만나는 매칭 서비스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우리는 동네 친구 만나는 서비스라고 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데이팅 앱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이 너무 안 좋았고 그렇죠. 전 초반부터 친구 찾기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틴더가요? 했던 게 아마 외국은 없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학교를 입력하는 게 있을걸요? 아. 대학교요? 아니 그거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네.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틴더 얘기 마지막으로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더 하자면 틴더가 되게 그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UI UX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그 스와이프 스와이프.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아예 그게 스와이프라는 엄청났죠. 소개팅 어플도 따로 생길 정도로 와우. 그 사진이 뜨면 뭐 왼쪽이 오케이였죠. 오른쪽이 왼쪽이 노 왼쪽이 노. 오케이. 왼쪽이 노, 오른쪽이 오케이. 아니 라이크. 그래서 이게 약간 게임 같아요. 맞아요. 오른쪽이 라이크. 그래서 그냥 네. 딱 켜놓고 그냥 약간 저도 한일 깔아봤는데 이게 진짜 그냥 생각 없이 네, 생각 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들은 무슨 손가락 머신이냐 우리가 계속 이러고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접속해 있어야지 좀 매칭 확률이 더 높대요. 그리고 많이 스와이프할수록 조금 더 잘 매칭될 만한 사람 추천해준다 해가지고 그러겠죠. 데이터를 쌓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취향을 알고리즘이 근데 이 웃긴 게 이 스와이프 UI UX를 만들었던 그 창업자가 어떻게 처음 이거를 개발하게 됐냐면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유리에 김이설어가 이렇게 좀 닦았대요. 닦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 유레카야? 그랬다는 스토리텔링이다. 그랬다는 스토리 때 그랬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뭐 그렇게 해줘요, 그냥. 네네네. 근데 아니, 틴더 네. UI UX 진짜 대단한 게 지금 저희가 틱톡 얘기하면서도 UI UX 되게 좋다고 말하잖아요. 손가락 엄지 하나로 거의 모든 액션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처럼 틴더도 사실 손가락 하나 엄지 하나로 모든 액션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 같은 건 이제 밈으로 많이 뭐 하는 게 이제 그 주걱 같은 거를 주걱 같은 거를 전동들에 돌리고 한쪽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틴더를 어플 이렇게 켜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좋아요만 계속 누르는 거예요. 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밈도 만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어뷰징 잡지 않을까요? 틴더에서? 틴더의 입장에서는 어뷰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 유저가 모든 사람들을 좋아요를 한 거니까. 근데 뭐 틴더 내에는 워낙 그런 어뷰징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주걱치기도 있겠지만 그냥 사진 같은 것도 주걱치기 좋다. 사진 같은 것도 자기 사진이 아닌 약간 스팸성으로 뭐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재밌는 게 꼭 남자가 라이크를 했다고 매칭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라이크하고 여자가 라이크해야지만 맞아요. 그 대화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국내 다른 서비스는 찾아보니까 남자가 먼저 그냥 돈 쓰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만다의 BM인 걸로 알고 네네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틴더는 유일하게 그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두 쌍방이 다 맞아요. 오케이를 해야지만 맞아요. 매칭이 돼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럴 때 이 스팸을 하시는 분들이 예쁜 여성 사진을 걸어놓고 막 라이크를 눌러 대화가 매칭되면은 약간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게 들은 그런 코드를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정말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초반부터 또 너무 어뷰징부터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결국은 틴더의 어떤 BM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서비스가 BM인 건가요? 네, 그러면? 프리미엄 서비스 플러스 이제 광고도 있어요. 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 모델을 붙여서 그 카드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카드 안에 이제 광고주의 어떤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긴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훨씬 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밑에 보면은 UI 보면 아래에 뭐 슈퍼라이크라고 있는데 맞아요, 그걸 누르면은 조금 더 뭐 매칭이 더 잘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크, 그러니까 상대방 예를 들어 남성이면 여성이 라이크 누른 사람을 볼 수가 있대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또 라이크를 누르면 매칭이 되잖아요. 그런 식의 프리미엄 기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슈퍼라이크 수익하는 것 같은 같아요. 경우는 이제 내가 이분한테 보내면은 여성분이 어떤 설정을 해도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바로 보실 수 있게 해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따로 그룹핑을 해줘서 그걸 또 보여주면은 또 이제 좀 더 그 중에서 마음에 들거나 호감 있으신 분을 또 바로 매칭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요. 한 달에 3만 원대인가 뭐 그랬던 맞아요. 걸 제가 기억하고. 틴더 골드가 36,000원? 1개월 했을 때. 그렇죠. 6개월로 끊으면은 월 22,000원.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네. 엄청 비싸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보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넷플릭스가 9,900원인가 8,900원인가 그렇죠. 기본으로 제가 베이직인가 알기로는 하면. 베이직이 그저 10,000원 이내, 10,000원 내외. 뭐 밀리어서제나 리디북스도 10,000원 내외인데. 근데 또 그것도 아까워서 쪼개서 보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데이팅 앱 틴더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건 가장 글로벌한 서비스를 얘기해봤고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커플 매칭 앱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한 아만다가 현재로서는 아만다가 있는데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음. 이음. 지금 보니 그 앱스토어에도 아예 국내 최초 소개팅 어플로 이음이요. 네, 네이밍을 했는데 아마 요건 사실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한때 되게 유명했던 어플이고 이음이란 서비스가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소개팅 어플의 시초이고 여기는 뭐 서비스도 유명하지만 여기 창업했던 박희은 대표, 지금은 대표님이 아니고, 이제, 알토스 벤처스로 옮기셨는데, 맞아요. 이분도 그때 이음 성공과 동시에 좀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네, 되게 인지도를 많이 쌓으셨죠. 그렇죠. 이음은 사실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네요. 이어주는 이음. 근데 이제 아만다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어떤 그런 게 오히려 더 자극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만다는 그 통과해야 이제 가입이 되니까. 일정 수준의 이상의 잔이네요. 득점을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때는 또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켜놓고 맞아요. 몇 점 나오냐 맞아요. 이러면서 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정오의 데이트도 되게 한때 잘하고 있었고. 정오의 데이트. 네, 정오의 데이트. 뭔가요? 정오의 라디오인가요? 죄송해요. 자, 눈 데이트라고 뜨네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오에 그 이성분 두 분의 어떤 그 정보를 주고 내가 태그를 하게끔 해서 뭐 그분이 더 마음에 근데 이 태그이라는 게 정보를 많이 주지 않고 그냥 거의 이미지와 그냥 정말 기본적인 정보만 주고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선택을 해야지만 그분의 상세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분과 대화를 이어갈지 안 갈지 또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제 뭐 유료로 활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뭐 하루에 두 분만 소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스카이피플이라 그래서 이제 국내 그 명문대 분들이랑 그 다음에 그 학교 기반으로. 스카이피플. 네, 스카이피플.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 다음에 뭐 글램이라고 또 있더라고. 이거는 아예 좀 더 상위 어떤 어떤 뭐 연소득이 있으시거나 사회적 뭐 지도층? 뭐 이런 분들. 그런 진짜 이런 분 있어요. 김정은?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음 아만다, 그다음에 눈 데이트, 그죠? 그게 아까 정오의 데이트라고 정오의 하셨죠? 데이트.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잠깐 제가 조금만 정리해볼게요. 글램스피요? 글램. 그냥 스피 따로예요? 좀 아까 아만다 얘기했는데 아만다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일단 그거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아만다는 뭐 국내 가장 크고 잘 되는 그 소셜 데이팅 앱이고요. 여기는 그냥 소셜 데이팅 앱이죠. 틴더는 그래도 소셜 디스커버리를 지향하는데 아만다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소셜 데이팅 앱인 것 같고 뭐 지금 국내에서 가입자 수가 누적 가입자 수가 500만 명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 매출 기사는 못 봤는데 2017년 기준으로는 매출 1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만다는 투자를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받고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쪽 시장이 뭐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아도 돈이 되는 시장이다.
캐시카우가 네. 있는 시장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네요. 2018년에 이제 넥스 매치라고 해서 97억을 받았다고 나오긴 하는데 이건 약간 M&A 기준이라서 아마다 자체가 투자받은 이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 말은 뭐 너무나 자체적으로 이 BM이 잘 돌아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틴더만큼은 아니어도 영업이익률이 장난 아니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 게임 업계 얘기할 때 넥슨과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뭐 블리자드 얘기를 하면서 넥슨이 어떤 그 과금 모델,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어떤 그 유료로 결제하게끔 하는 유도를 되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형상이 이 국내 그 소셜 데이팅 업계에도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짜증나는 일이긴 넥슨도 이제 막 맨날 이제 욕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 거기에 그렇죠, 확률도 네. 되게 많이 들어 있어서 아무리 돈을 써도 확률 아이템, 내가 가고 확률형 싶은 아이템. 거를 못 갖게 만드는 그런 그렇겠죠. 짜증남이 있어서 더더욱 돈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소셜 데이팅도 아까 저희가 틴더는 돈을 안 써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돈을 썼을 때 더 좋은 경험을 준다면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돈을 안 쓰면 엄청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네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면 결국 돈을 써라. 그래서 이제 현질 유도라는 말을 맞아요. 많이 현질 쓰죠. 유도를 하죠. 현질 유도가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소셜 데이팅의 대부분의 현금 그 현질은 남성분들 쪽에서 아마 발생을 할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도 잘했다고 보는 게 초반에 아만다 한창 마케팅 할 때는 뭐 페이스북을 그때 많이 썼었죠. 지금보다 유튜브 쓰기 전이니까. 페이스북 보면은 예쁜 여성분과 잘생긴 남성분이 약간 그 달달하게 소개팅하는 영상이 나와요. 맞아요. 그걸 보면은 나도 뭐 아만다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불러일으켜서 가입을 하고 또 결제를 유도하게 만든 저는 마케팅도 잘했다고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아만다는 뭐 아쉽다면 아쉬운 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18년도에 이제 피인수가 됐는데 이제 97억 원의 지분 78%의 피인수가 됐고 인수한 회사가 이제 메타랩스인데 제가 봤을 땐 이 메타랩스가 그 틴더의 매치 그룹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만다도 인수를 했지만 그에 앞서서 뭐 너랑 나랑이라는 데이팅 앱도 인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고 하죠. 그게 맞아요. 아까 VC.net에 나온 거군요. 네네네네. 네, 97억에. 네, 그래서 뭐 되게 뭐 동네 기반의 데이팅 앱도 뭐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뭐 아주 프리미엄 맞아요. 데이팅 앱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개를 가지면서 이제 한국의 매치 그룹을 꿈꾼 것 같은데, 뭐 그 이후로 후속 기사가 없는 걸로 봐서는 뭐 잘 안 되나 봐요. 그 시너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걸 한 군데 모아놓은 왜 시너지. 그럴까요? 그게 약간 한국 시장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군시님, 지금 데이팅하니까 지금 남 얘기라고 해서 지금 너무 지금 불보듯이 구경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 좀 해보세요. 한 번도 써본 경험이 그래도 할 말이 네. 저도 경험 없이 그냥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자,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건 이 아만다도 그렇고 어쨌든 틴더처럼 뭔가 디스커버리 앱으로 거듭나고 싶은데 지금 그 이후에 별로 이렇게 진척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봤을 때 2018년 4월 기사 이후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 약 2년 동안 아무런 어떤 그 변화가 없는데 이게 그냥 틴더랑 좀 다르게 이 어떤 메타랩스나 아만다가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의 어떤 소비자들의 특징일까? 저는 일단은 하나는 너무 경쟁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적인 허들도 없고 그냥 서비스적인 허들도 없다 보니까 참여해도 결국 유저를 많이 확보하는 거거든요. 매칭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쓰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돈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든 조금 돈을 덜 써가지고 매칭만 된다면 그 서비스로 갈아타기 쉽고 보통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앱을 여러 종류를 깔아놔요. 여러 종류 깔아놔가지고 아까 예를 정오의 데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점심에 되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또 매칭해주는 게 있으면 여러 개 깔아놔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한 군데에서 독점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좀 힘든 구조기도 하고 그 두 번째는 아까도 틴더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뷰징하는 그런 스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당하신 분들이 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커지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국 그 시장의 특성도 조금 있다고 보는 게요. 네. 그 이제 아자르로 조금 넘어가자면 아자르가 꼭 뭐 데이팅 어플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랜덤 영상 채팅, 랜덤 네네. 영상 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고 심지어 이제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터진 거죠? 네, 중동에서 네네. 터지고 중동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는 사실 그래요? 굉장히 매- 잘 되고 있는데 매출이
해외가 95%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쵸. 아자르. 근데 이제 뭐 아자르가 그렇다고 국내를 뭐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맞아요. 아마 마케팅도 했을 텐데 결국 이제 국내 한국 유저들의 좀 성향상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데이팅을 원하지만 디스커버리 쪽으로는 조금 생각을 안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돈을 내고 열심히 활성화돼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30대 좀 그렇죠. 초반, 초중반, 20대 후반에 후반, 그러니까 30대 초반. 직장인 돼가지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좀 만나기 힘들다. 얘는 대학교 때는 쉽게 사람 만날 수 맞아. 있었는데 직장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이 맨날 한정되고 똑같으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주 타겟일 텐데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이런 틴더나 뭐 아만다나 이런 소셜 데이팅처럼 모르는 사람 가볍게 만나는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아자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엄청 많이 사용해요. 10대 더 내려가서 뭐 틱톡처럼. 젠지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써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쪽 시장 국내에서 자리 잡고 커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주 타겟층이 약간 뭐라고 옛날 할까?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어가지고 좀 이게 소모임으로 모여야 좀 오프라인에서 좀 이렇게 뭐 서로 이 사람이 뭔지 정확히 알고 누구 소개로 만나고 약간 이런 거 익숙한 분이 아니실까. 그래가지고 그렇지 저는 좀 않을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 소셜 데이팅적인 그 기능 말고 그냥 누군가 디스커버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그 디스커버리적인 요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주 타겟이 될 수 있는 30대 초반부터 이제 그 이후 되시는 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니즈는 분명히 있고 그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겠지만 그 수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셜 데이팅은 대학생 때부터 그 이제 미혼이시나 40, 50대까지도 다 커버가 되는 거고 되게 열심히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계속 국내 서비스는 아만다라든가 그 이후에 다른 서비스가 아직까지도 그 비싼 서버비를 내면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죠. 저 좀 약간 틴트 하면서 사진 넘기다 보니까 약간 죄스럽다고요. 왜냐면은 남의 사진을 뭔가 내가 함부로 뭐 함부로 하는 게 그런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요새 젠지들은 안 그러겠죠. 왜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래서 틴더가 이번에 재밌는 게 이번에 카테고리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빙 가는 걸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뭐 책 읽는 걸 아만다도 좋아해요.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약간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확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 그거의 일련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우리 상디가 얘기한 거가 뭐 대책감을 느낀다 이런 게 너무 사람을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냐. 그쵸. 그런 게 사실 이 데이팅 앱들의 어떤 그 지탄받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좀 약간 이렇게 취향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좀 추가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팅 앱에서 원하던 것들이 다른 데서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그래서 들어서요. 취향 기반의 예를 들어 버핏서울이나 소모임 같은 데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버티컬하게 딱 한 분야에 맞춰서 아무것도 없이 외모만 보고 만났는데 몇 번 만나다 계속 안 만나면 리텐션이 떨어지죠. 그리고 외모만 하는 게 좀 그러시다고 하면은 인공지능 소개팅이라고 해서 에나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에나. 여기는 목소리를 또 녹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중요하죠. 에나 어느 날 갑자기 흥분하시네. 저 에나 유튜브 광고를 몇 번 들었었는데 그래요? 여기 또 되게 설레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런 거 잘한다니까요. 이 업체들이. 아만다는 정말 선남선녀들이 나와서 이제 소개팅하는 장면을 보여줬다면 에나는 그 검은 화면에 말풍선만 쭉쭉 띄우면서 뭐 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를 하는데 저도 약간 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인공지능 에나 보니까 애나 클라지겠는데요. 구글 올해 혁신 앱 선정 2017년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애나 이어서 커넥팅이라는 앱은 그 자동으로 음성 매칭을 해줘요. 통화 매칭을 해줘가지고 모르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쨌든 한번 해봤는데 와 저는 진짜 안 맞더라고요. 왜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뜬금없이. 그건 뜬금없이. 그럼 딱 이게 매칭이 되면은 그 사람 이게 취향이 나와요. 뭐 영화는 뭘 좋아하고 뭐 먹는 걸 뭘 좋아하고 취미는 뭐 하면은 변우야 이것처럼. 우리 변우는요. 뭐 이것도 약간 Z세대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넥팅. 네, 커넥팅. 그렇습니다. 이 산업은 그런 게 절대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새로운 플레이어가 많이 나올 거긴 하겠지만 절대 아. 죽지 않을 거고. 아.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밑단으로 내려가서 아. 기본을 보자고 하면은 그럼 과연 중요한 게 무엇일까? 매칭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호감을 갈 수 있는 이성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법인 얘기할 때는 사실 뭐 여성분들이 더 많다, 참여율이 더 높다라고 우리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런 어플 소셜 데이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 여성분들의 어떤 그 풀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노이즈로 나왔었던 게 이제 알바분들을 쓴다. 아. 그래서 여성분들의 미모 여성분들의 뭐 가짜 계정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알바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매칭을 해서 하지만 결국은 뭐 아무것도 말만 조금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그렇죠. 이렇게 사라지는. 결제만 시키고. 그래서 국내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야, 그런 하치네, 그럼. 아니, 그래가지고 아마 어떤 서비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서비스는 아예 그 운영팀장? 뭐 마케팅에 나와가지고 저희는 아하. 뭐 그런 식으로 알바 안 씁니다. 뭐 얼굴 보고 이렇게 그게 아마 말씀드립니다. 글램이었는데 네. 이제 그 마케팅 팀장님은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셨나요? 죄책감을 느끼고 가신 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있을 네네네.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데이팅 앱들, 데이팅 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1시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의 목표는 발렌타인데이를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앱들이었는데 그거는 좀 봄 특집으로 미룰까요? 네, 그렇게 해도 봄 저 근데 특집으로. 그래요? 밀어요? 야, 아이디어스만 얘기하고 싶긴 했어요.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 그럼 근데 어떤 아이디어스를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그때 했었죠. 네. 그냥 그 다룬 B2C 적은 때. 적은 없지 않아요? 제가 그냥 중간중간 아이디어스 너무 좋아한다. 다룬 적은 없죠.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로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열심히 털었다면 그래도 커플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 그렇죠. 그리고 저처럼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어. 뭘 선물해야 될까. 그럴 땐 사실 아이디어스가 되게 좋은 어플이어서 아, 왜 좋죠? 원래는 이제 수공예 이제 네.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 그 플랫폼이었는데 네. 최근에 뭐 기성품들도 당연히 좀 많아지기도 했지만 네. 근데 여전히 그 작가 베이스예요. 네, 작가 베이스. 음. 수제 초콜릿 상품들도 되게 많고 음.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을 것 실제로 같아요. 저번에 공개 방송 때 왔을 때 어떤 이제 우리 여성 청취자분이 제가 아이디어스를 되게 좋아한다고 맨날 얘기했더니 자기 거기서 귀걸이랑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디어스 관계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나가고서 한 3일 뒤가 발렌타인데이죠? 네. 그럼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그때 들어서. 되면 아마 그렇긴 해요. 네. 아마 주문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 그 주문 제작 키트를 주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주문 제작도 할 수 있지만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제작 키트가 있는데 클래스 101에서 네. DIY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고진님. 구매하셔서 네,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그거를 그냥 그러면 이 밀키트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레디 투 쿡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준다는 네, 건가요? 재료까지 다 주고 그 강의 내용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은 온라인 온라인상에 강의. 올라 있고. 네, 아. 쉽지 않을 텐데. 봄 예고라고 하면 저는 매치라는 스타트업을 소개시켜주고 매치요? 싶은데요. 네, 뭐예요? 헤어수트를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헤어 수트? 네. 어. 그러니까 가발이라는 단어가 아예 가짜 모발이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되게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너무 훌륭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요?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그건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수트? 네. 아, 요즘에 그런 거에 관심 많으세요? 군신님의 나이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셀렉이 아니었나. 근데 원래 남자들이 30대만 되면은 이 모바일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 회사에서 주 고객 타겟층이 30대 남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여성 대표님이세요. 지금 우리 헤어수트가 반은정 대표님이신데, 요것도 좀 한번 다뤄봐야 되겠어요. 이분 경력도 되게 독특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공군 군수장교로 와서 보잉 갔다가 이걸 창업하셨거든요. 멋지시다. 보이게 계신 분들이 머리가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발렌타인데이 특집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당연히 커플분들이나 또 기혼자 분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또 우리 또 젠지 세대 분들도 저희가 타겟팅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솔로로 있으신 분들, 뭐, 그 소셜 디스커버리 앱인 틴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가장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 아만다, 그 이외에 이음, 눈데이트, 글램스피, 에나, 커넥팅, 매치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좀 발렌타인 특집답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드렸나요?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저는 되게 이 소셜 데이팅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고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또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전에는 뭐 마담이라고 하시는 어떤 중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마담뚜라고 저 예전에 소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소개팅 이제 뭐 지인을 통해서 뭐 만나고 그 다음에는 뭐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뭐 만나고 하다가 이제 소셜 데이팅이라고 해서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돼서 저는 그냥 플랫폼이 또 다른 통로가 하나 더 생겼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사실 아까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부작용도 되게 많거든요. 부작용도 진짜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스캠이라고 해가지고 뭐 잠깐 만났다가 뭐 원하지 않았던 어떤 신체적 접촉이라던가 스킨십 이거를 뭐 하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부작용도 되게 많은 그 어떤 분야라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좀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저는 아까도 이어서 얘기하면은 소셜 데이팅뿐만 아니라 분명히 소셜 디스커버리 쪽으로도 저는 커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남잖아요. 남다 보니까 집에서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어울리고 어떤 그룹에 속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만나면 특히 더 이성 만나는 거에 조금 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끌리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만나가는, 나랑 특히 취향이 맞는 사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지금 Z세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이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꼭 데이팅에 한정되지 않아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데이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어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소비자들의 수요도 있겠지만 이거를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그거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번에 데이터 3법도 그렇고 개인정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사는 뭐 몇 살의 주반장이라는 사람의 얼굴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0대 여성의 얼굴이다 이 정도는 써도 된다 뭐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은 가명 정보를 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가명 정보를 쓸 수 있는 거는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만다나 여러 가지 어떤 얼굴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는 안면 인식이 굉장히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애플을 쓰고 있지만 아이폰에 제 얼굴 안면 인식 시키는 것도 하고는 있지만 항상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내게 계속 그 표정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데이팅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애나 같은 앱도 어쨌건 음성 데이터를 계속 따는 측면에서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 또 인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더 나아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데이팅 어플들이 그런 것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그런 여유도 아마 없을 것 같고, 지금 그렇게까지 아마 깊게 시장을 못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지금, 그럼요, 지금도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이고, 저희가 지금 뭐 되게 그러니까 잘하는 스타트업만 얘기하고 있긴 했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개 이상. 검색하면 10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나오고.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성진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기에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라는 그 니즈가 발생하면은 되게 다양한 어플을 통해서 그 만남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끝나면은 리텐션이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치 그룹이 아까 뭐 틴더 이외에도 다른 뭐 매치닷컴이라든가 오케이큐피드라든가 정말 큰 회사들이었거든요. 이걸 다 인수한 이유도 이거를 다각화 해놓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자기네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간대는 딱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대한 다각화를 가고 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이제 친구 만나는 걸로 뭐 포지션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이 성장할지는 그 기능이 성장할지는 모르겠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그 틴더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이러는 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해외 영미권에서는 단순한 정말
뭐 가벼운 만남이라던가 아니면 연인을 만나는 걸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네. 어떠세요? 우리 링고님은 이 마켓에 대해서 또는 아만다 우리가 이제 어쨌건 틴더나 아만다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런 어플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타코님이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전 동의하고요. 네. 근데 약간 이게 뭐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풀 살짝 꺾인 것 같기는 해요. 한참 막 유행하던 시절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일도 좀 있고 아니면 거기서 또 사실 뭐 사귀게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 최근에 다시 조금 조용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는 그 공개 방송에 오셨던 한 분 중에 네. 그분이 아만다에서 남편을 만나셔서 결혼하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저는 그때 아만다가 좀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되게 초창기에 그 점수 받아봤었거든요. 14년, 15년 이쯤. 몇 점 쳤어요? 저 무조건 통과됐죠. 3.0 받았나 보다. 그 옛날에 몇 년 전이니까 이런 과소평가하는 것들 같이 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사람 얼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바이럴이 계속 일어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매칭된 사례 그리고 이거 성공한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되고 과연 그런 걸 그러면서 어떻게 확률이 더 높아지는 활용할 거거든요. 것인가도 약간 좀 과제가 아닐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잘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사람은 만날 일이 잘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밖에 나갈 일도 안 오히려. 생기고. 왜냐면 직장 집 대부분 이렇게 될 텐데, 예를 들어 더 확장해 자율주행차까지 발달한다고 하면은, 나갈 일도 잘 없고, 내가 나가는 곳이 내가 가고 싶은 취향에 맞는 데만 딱 타겟해서 나갈 텐데, 그런데 아닌 이상 사람 만날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Z세대들은 이렇게 좀 가볍게 만나는 거를 또 잘 하니, 제가 봤을 때는 Z세대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확장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신님 어떠세요? 그 주반장님이 그 들어주신 예는 그 두 분 다 기획 파트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가입해서 이게 어떤 건지 살펴보려고 들어오셨다고 순서를 두고 순서대로 왔다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두 분 다 기획장을 맡고 초반에 그렇죠.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초반에는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이렇게 매칭만으로는 이게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다른 활동으로 이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우리 그 분께서는 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뭐 소셜 데이팅에서 만나셔도 다른 지인들이나 조금 애매한 사이한테 소개를 할 때는 얼버무려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아직은 제 주변에도 틴더로 만나서 지금 잘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엔 틴더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소개팅했다고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게 계속 제가 그것도 물어봤죠. 소개팅이죠. 소개팅이라고 야 누가 소개시켜줬어? 막 이랬더니 틴더가 사실은 틴더에서 플랫폼이. 만났어. 플랫폼이 매치 그룹에 소개팅해줬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다양한 어플을 좀 언급해서 아마 좀 깊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뤘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그 이제 해외 서비스이기는 한데 커피 및 베이글이라고 해가지고 커피, 미트 네, 베이글? 네, 오, 뭐예요? 그래서 이제 COM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틴더와 유사한 어플인데 UI UX는 아만다와도 좀 약간 유사한 개가 있는. 근데 제가 이 언급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공동 창업자가 세 분이신데 여성 창업자 분들이시고요. 근데 한국계 미국인 분들이세요.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제가 한국계 미국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측면 이것도 그래도 말 나왔으니까 네, 간단하게 그래서 뭘 잘하는 건가요? 일단은 여기는 그 아만다와 비슷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빈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다. 네, 그래서 아니 의미가 커피 미트 베이글인데 커피 맞아요. 그 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커피 한 잔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약간 그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네이밍과 함께 빈이라는 화폐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뭐 어떤 분한테 좋아요를 하면은 약간 댓글 달면은 뭐 저희가 뭐 빈 받듯이 약간 이렇게 아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결제를 해서 이제 그걸 충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재밌었던 게 이제 샤크탱크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크 큐번이라는 정말 유명한 그 투자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인수 제안을 했어서 그 자리에서 너네 너무 좋은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완전
노했거든요, 바로. 안 Why? 팔겠다고. Why? 뭐, 그거는 이제. 안 나왔어요? 네, 창업자분들이 이제 아직은 8단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어. 판매를 안 하셨던 것도 되게, 큰 이슈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텐션을 좀 높이고 싶어서 출근 도장을 찍으면은 계속 빈을 줘요. 그러니까 어허.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었었잖아요. 얘기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붙여서 또 한국계 미국인이시니까 또 제가 뭐 미국인이시지만 또 저희 또 선조의 피가 있는 조선의 민족의 이미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샤워라웃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런 스타트업을 우리가 이제 발굴해서 방송을 하는 게 저희 방송의 어떤 그렇죠.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핑비글은 국내에서는 아까 틴더 초창기처럼 약간 외국 분들과 그다음에 그 유학생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퀄리티 데이팅 메이드 이지. 그래서 좀 더 퀄리티 있는 데이트를 만들어 주겠다. 뭐 굉장히 많은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틴더 같은 경우면 원나잇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조금 진지한 만남 약간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이미지가 좀 고착화되어 있는 게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약간 틴더는 사실 영미권에서는 진짜 원나잇이나 조금 정말 캐주얼하고 가벼운 만남에 약간 그런 포지셔닝이 사실 좀 강해서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면 그냥 이미지가 강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이제 막 말씀하셨던 커피비글은 진짜 좀 진지한. 그래서 여기도 둘 다 뭐 위치기만이기는 하지만 또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어떤 연인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이 여기 지금 아름강, 다운강. 맞아요. 두 분이 지금 키피플로 구글에 떴습니다. 자매죠. 그러게요. 아무튼 강씨 분들이 하고 계신가 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커피 및 베이글까지 한번 언급을 해봤고,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혹시 이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어플이나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스타트업들이 있으시면 최근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좀 바운더리가 넓긴 하지만 저희도 앞으로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꼭 좋은 만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 발렌타인. 네, 그러면 발렌타인 특집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스 발렌타인 특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